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2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네. 참 아니 왜요? 안 좋을 때면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좋을 때면 좋은 뉴스 나오고 중국이 DUV 장비를 양산한다고 하면서 어제 반도체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물론 DUV라고 하면은 ASML은 거의 한 20년 전쯤에 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기술 격차가 한 20년은 아직도 벌어져 있다고 봐야 되긴 하지만 이제 어제 창신 메모리 뭐 460% 급등했죠. 그렇죠. DUV 양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감을 자꾸 조성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뭐 뉴스도 보고 또 이제 그 전문가분들의 분석도 좀 들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들이 좀 있으니까요.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뭐 20년 격차라고 이제 산술적으로 나올 수 있어도 실제로 네. 그렇게 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네, 훨씬 더 아마 그 시간이 짧을 거라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좀 이게 주가가 빠지면서 네. 시총 2위로 추락을 했고요. 여러 관련 소식들 먼저 우리 류종은 기자와 함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류 씨랑 류 씨랑은 다른 거죠?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요? 네, 이제 한자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저는 버들유자를 쓰거든요. 네. 한자로 봤을 때. 버들류. 네, 버들유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유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류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같은 한자 유자인데. 네, 여기에는 가슴 아픈 게 있는데 군사정권 시절에 류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때 이제 림, 류가 좀 피해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유로 많이 바꿨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왜 안 바꾸고 버텼어? 그때 다 바꿨죠. 바꿨다가 이제 정권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 심지가 굳은 네. 집안이구나.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저희는 유를 류로 아, 옮겨서 그래요? 쓰고 있어요. 아, 몰랐네. 아, 심지 굳은 기자로부터 오늘의 뉴스 한번 들어보도록 네, 지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요. 참. 아까 이주호 기자가 방금 말했지만 이제 DUV 장비 이제 공급이 아니라 이제 양산을 양산을 네.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제 SMIC가 내년부터는 이거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크게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네네.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옛날 기술이죠, 사실은. 네네. ASML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하지만 지금 이거를 실제로 파운드리 공정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했는데 SMIC가 결국에는 도입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네. 뭐 CXMT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도 기분 좋았던 소식은 어제 네이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이버? 좋으시죠? 아이 뭐 그거 뭐. 어제 이제 뭐 개장 전에 넥장에서는 보면 20% 넘게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본격 발표가 나면서는 뭐 최종적으로는 8% 정도로 지금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네. 그 사진 좀 보여드리면 네. 젠슨항 이제 CEO와 이제 이해진 의장이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지금 악수를 하고 있죠. 악수를 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10억 달러죠. 약 한 1조 5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번에 이제 네이버의 3대 주주로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뭐 신주 발행 가액은 이제 20만 4,500원이었죠. 어제 시가보다 낮았고요. 네, 그렇죠. 기준가보다 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겁니다. 네. 한때 25만 원이 넘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네,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10월 30일까지 이제 10억 달러를 납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4.4%를 차지를 하게 되고요. 지분은 4.4%를 차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1조 700억 원 가량의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엔비디아의 지분율은 4.5%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연금공단이 1대 주주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 2대 주주. 네이버의 일대 주주가 블랙록이에요? 국민연금공단. 아까 국민연금하고 그다음에 블랙록이에요? 2대가 블랙록, 3대가 엔비디아. 아, 그래요? 네, 이해진 의장이 개인으로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3점 몇 %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제 이해진 의장이라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회장이라든지 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뭐 개인 주주들 중에서 대주주들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허. 또 이제 사실 의결권 뭐 갖고 있는 그런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지만 네네. 그런 상징성을 주고 지금 좀 의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이버가 어제 이렇게 주가 좀 띄워주십시오. 많이 올랐던 배경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주주가 됐다. 주주된 게 근데 사실 무슨 큰 일입니까? 네. 주주가 되면은 뭔가 기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저께 발표가 났었던 이제 AI 팩토리 관련된 그런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왜 지분을 취득했을까도 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네. 왜 하필 네이버지? 음. 네이버는 사실 AI 산업군에서 그렇게 지금 잘 나가는 회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조 기자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쇼핑 회사인데 하지만 AI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지만 지금 좀 더 지금 네이버를 좀 이해하기가 좀 이해하기가 더 쉽죠. 명확하죠. 네. 네, 뭐 광고회사, 쇼핑회사, 뭐 검색회사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은 향후의 비즈니스를 네오클라우드로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네.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각 세종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이제 각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AI DC라든지 AI 팩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빅테크 그리고 사우디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AI 쪽에도 계속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겠죠. 음. 그 돈을 결국에는 같이 수익 쉐어를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지분 투자를 선제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음흠. 근데 그러면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랐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좋은 투자를 한 거니까. 근데 어제 아시겠지만 시총 이제 글로벌 시총 1위가 바뀌었습니다. 애플이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2위로 떨어졌는데 한번 보시면은 네. 엔비디아가 어제 4.99% 네. 5% 가량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은 한 1.17%가 올라가면서 꽤 오랜만에 애플이 다시 지금 네. 1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애플은 최근에는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사실 AI 투자가 늦다, 뒤처졌다, 이제는 AI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것에는 사실 해외 쪽에서는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 네. AI 캐펙스를 오히려 안 한 기업이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다음 시즌 혹은 이제 다음번에 투자 시즌이 도래했을 때 그때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막 엄청나게 많은 GPU를 사들이고 있고 메모리를 사들이고 있는 현재의 투자 사이클 말고 다음 캐펙스 투자 사이클 때 아무래도 좀 애플이 뭔가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반영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그러면 지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사실 돈을 많이 벌잖아요. 엔비디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안 좋은 평가가 나오는 거는 사실 뭐 이번에 네이버 투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SK 하이닉스 그리고 SK 텔레콤, SK 그룹에 대해서 한 5천억 달러의 만큼 어떻게 보면 협력이라고 하지만 자기 돈을 내주는 것도 많단 말이죠. 네. 지급 보증을 서고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엔트로픽을 향해서 또 이번에 또 2,500억 달러 네. 수준의 총 한 7,500억 달러의 지금 그런 순환 거래라고 할 거예요. 그런 순환 거에 매출, 네, 네. 순환 매출에 대한 그런 비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또 주가 하락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한번 봤던 거예요, 사실. 예전에 네. 엔비디아와 오픈 AI와 네. 오라클 이렇게 지금 3자가 순환 거래하면서 이제 결국엔 부풀리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여기에 근원은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 때 시스코 때문에 비교를 많이 하는 건데 근데 시스코랑은 다르죠. 시스코는 그때 당시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못 벌었고 네. PER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GPU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쿠다라든지 다양한 또 네모트론도 있고요. 다양한 지금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반영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또 하나 분석이 나오는 거는 간밤에 이제 문샷 AI가 키미 K3 네. 이제 오픈 웨이트를 공개를 했거든요. 네. 아, 또 뭐 나왔어요? 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일반 서비스 우리가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하는 정도의 그런 서비스만 내놨다가 이제 누구나 다운받아서 자신의 이제 그 API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턴키로 다 받아서 쓸 수 있게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나오면서 사실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번에는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는 사실 우리가 딥시크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이거는 우려할 바가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왜 타격을 받았냐면 오히려 지금 쿠다에 대한 그런 그 해자가 네. 많이 약해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했던 4가지의 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쿠다 필요 없이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
쿠다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그 종속성이 있잖아요. 네. 이게 있어야지만 그 우리 개발자들이 코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뭐 기술적 뭐 사실-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죠.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종속성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점점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번에 키미 K3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또 툴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걱정이 좀 커진 게 이번에 주가 하락에 좀 큰 영향을 준 게 아닐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중국의 그 CXMT 네. 거기가 지금 460% 460% 정도 상장 첫날 주가 상승 올랐다는 거죠. 있죠. 네. 하여튼 그런 것과 아마 다 관련이 있는 네. 그런 또 뉴스의 흐름 아닌가. 요 흐름을 또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실수하지 않겠죠. 실수를 좀 덜 하겠죠. 네, 네. 네, 여튼 엔비디아가 네이버의 3대 주주가 됐다. 그리고 순환 거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정도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네. 그럼 제가 그 흐름을 바로 타서 네. CXMT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CXMT가 이제 상장을 하기 전부터 굉장히 큰 뭐 어떻게 보면 화제를 모으고 있긴 했었는데 네. 어제 이제 실제 상장을 하고 나서 하루 만에 지금 465% 주가가 올랐습니다. 와. 아시겠지만 이제 저 지금 중국 이번에 상하이의 나스닥이라고 하죠. 이제 갑자기 하청판? 네. 하청판에 지금 상장을 하게 되면은 네. 상장 첫 주는 상한가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첫날은 아니 5일 동안 5일 동안 네. 상장 첫 주 이제 5거래일 동안에는 몰랐네요. 이제 상한가 제한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버블이 낄 수도 있는 상황이라도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굉장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상장을 하자마자 이렇게 지금 465.82% 한때 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시총이 네. 712조 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700조. 네. 네. 이 정도 지금 시총이면은 현재 삼성전자가 한 1,500조 좀 안 되거든요. 네. 이제 삼성전자 시총이 거의 절반까지 따라온 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하이닉스보다 시총이 높습니다. 하이닉스보다 시총이 높아요? 네, 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1,290조 정도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하이닉스가 훨씬 높죠. 네, 네. 하이닉스 좀 높죠. 하이닉스의 절반보다는 많다. 말이 잘못 나왔네요. 네네. 하이닉스 절반보다는 많고 정신 차려야죠. 삼성전자의 절반 정도까지 왔다라고 네네.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게 돼버렸는데 지금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들 이제 좀 양쪽으로 보세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HBM3도 못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쵸. 이게 과연 삼전, 닉스, 마이크론의 대항마가 될 수 있냐? 그리고 또 누가 사주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반면에 또 애플이 굉장히 또 블러핑을 하고 있죠. 네. 살 거야. 어제 또 나왔어요. 어제 또 이제 우리 살 건데라고 하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지 안 살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러핑 자체가 지금 삼성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애플의 지금 가장 큰 고객은 사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이 중국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되게 큰 거죠. 애플이 가장 많이 파는 시장이 사실 아이폰을 가장 많이 파는 시장이 중국이니까. 중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향 모델에만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아니라 CXMT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좀 소요가 있을 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CXMT 같은 경우는 어제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반대로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는 어제 좀 불안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24% 오른 181만 6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만 여기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네. 마이너스를 갔다가 강보합 갔다가 약보합 갔다가 그러다가 어제 이제 오후 좀 늘어서 이제 2시부터는 계속해서 올라갔죠. 네. 다행히 이제 좀 기간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오면서 다행히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그 불안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젯밤에 ADR이 좀 많이 빠졌어요. 하이닉스 ADR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다 연결고리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보면 뭐 똑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여기도 똑같이 이제 1시 반, 2시 정도부터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1.8% 오른 걸로 지금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시총 여기 보시면 1,480조 이 정도인데 만약에 오늘 이제 CXMT가 얼만큼 오를지는 모르겠다만 네. 만약에 100%만 올라도 지금 삼성전자 시총을
비슷하게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하이닉스를 넘을 수 있다 보니까 그 100%가 부분에 대한 뭐가 말이 되느냐 싶겠지만 이미 네. 첫날 470%로 올랐기 때문에 그게 이상할 것도 아닐 것 같긴 하네요. 앞으로 그렇죠. 이제 나흘 동안은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나흘 동안은 상한가 없이 그냥 쭉 상한가가 간다는 없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흘 동안 100%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니까 그렇죠. 돈이 많이 몰린다면 네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는 무슨 기관이나 뭐 펀드나 뭐 이런 데서는 충분히 어쨌든 돈은 한정적일 테니 그렇죠. 예.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있던 돈을 빼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거죠. 실제로 어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외인 매도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결국에는 거기서 돈 빼서 중국 가서 CXMT 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 분석이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근데 CXMT는 아시겠지만 사실 좀 중국 정부가 투자를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네. 정부의 입김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좀 예상이 어렵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은 뭐 버블이 낀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 상장 효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그러면은 그렇죠. 먹었으니까 네. 팔 수도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외국 자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냉정하게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산업적 관점에서 본다면 당장에 우리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큰 경쟁이라든지 뭐 견제는 잘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애플이라든지 혹은 이제 중국에 있는 다른 AI 빅테크들이 AIDC 혹은 AI 팩토리에 CXMT 메모리를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네. 그때는 좀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한 간단한 그냥 팁이라기보다는 이제 상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최근에 중국 메모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자동차 메모리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뭐 CXMT 거 이제 중국 차들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여전히 삼전 닉슨 마이크론 걸 되게 많이 쓰고 있고 네. 실제로 가장 좋은 메모리가 들어가는 전기차는 지금 테슬라거든요. 테슬라는 삼성전자 메모리랑 마이크론 메모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중국에서는 뭐 정부 입김이 워낙 또 센 나라니까 네. 좀 써라. 뭐 한 10%라도 써라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이제 저가 모델부터 쓰겠지. 그렇죠. 저가 모델 썼는데 써보니 괜찮아. 큰 문제 없어. 그럼 이제 중가 모델 가고 이제 고가 모델까지 다 가는 게 너무 예상되는 그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또 네. 사실 CXMT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YMCT도 이제 지금 상장을 준비를 하고 네네. 있잖아요. 양치 메모리 네, 같은 네. 경우에도.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또 낸드 쪽에 강자다 보니까 강자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근데 중국 내에서 강자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마저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가 CXMT에서 봤던 그 자금의 쏠림 효과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2파, 3파로 또 연결될 경우에는 좀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우리도 좀 충격을 네. 대비를 해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실 중국이랑 좀 되게 내외를 하잖아요. 자본시장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신흥시장으로 같이 묶어서 보고 있고 그렇죠. 아시아 시장으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쿼터를 두고 이제 중국에 넣을 건지 한국에 넣을 건지 혹은 일본, 홍콩에 넣을 건지 이거를 각자 나눠서 지금 하나의 쿼터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비중 조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의 비중이 커지면은 거기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반대로 이제 다시 우리 이제 뭐 삼전 닉스와 또 다른 또 좋은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국에서 번 거 빼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우리가 뭔가 조정을 받는 시기다 보니까 CXMT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더 폭발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하여튼 걱정되는 좀 우려가 커지는 그런 상황에 또 반도체 주가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좀 많이 네, 간밤에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으니까 우리도 좀 걱정이 더 아침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좀 대부업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대부업이요? 네. 네. 이제 대부업이 점점 계속해서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매출 규모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또 안 좋은 이야기는 대부업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네. 사실
많이 가는 곳이 대부업이잖아요. 예. 투피까지 안 그렇죠. 되면 네. 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또 저신용자들의 대부업 대출은 또 줄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대부업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서 이게 뭔가 좀 1, 2금융에서 충분히 돈을 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업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인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게 부동산이랑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을 많이 걸어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려고 하면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3억 4억 다 막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3억 빌려서 집을 못 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2금융으로 가고 보험으로 가고 4금융까지 갑니다. 근데 4금융까지 가도 돈이 마련이 충분히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몇십 %씩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업 대출을 요즘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냐 하면 이제 돈이 좀 많고 현금 유동성이 캐시플로우가 잘 도는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들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그래요? 있다고 하고요. 또 법인 사업자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돈이 충분히 나는 융통을 할 수 있지만 아파트라든지 건물을 사기 위해서 당장 급전을 크게 당겨야 될 때 네. 좀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결국에는 은행보다는 대부업 쪽으로 많이 몰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돌고 그래요?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기사를 보면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이라고 하는 핀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난 6월 대출 약정 건수가 1,997건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10월에 이제 2배 수준으로 이제 불어났다고 합니다. 월별 이제 총 약정 규모도 이제 3월이 110억이었는데 이제 6월에도 이제 106억으로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4개월 연속 100억 원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특히나 이제 6월 달에는 신용대출이 65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거는 지금 대부업 대출 잔액이 2023년에 저점을 찍고요. 24, 25, 26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아까 앞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신용 점수 하위 20%에 대한 지금 이제 취약차주들 있죠. 네. 이 사람들의 지금 대부업 대출 잔액은 1년 만에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업종 최고금리인 연 20%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대출업체들의 영업을 축소하거나 시장에서 이탈한 영향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은 대부업 대출을 내주는 곳에서도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줄 경우에는 상환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훨씬 더 높은 신용 등급이면서 훨씬 더 대출을 잘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대부업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분들도 분석입니다. 수요가 많은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좀 많이 좀 여기저기에서 문매를 맞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최근에 이제 뭐 한강벨트라고 하는 반포라든지 네. 장원이라든지 이쪽 지역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되게 심하게 막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못 사는 사람들 혹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만들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인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또 이제 은행권 대출로서 돈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대부업으로 가서 급하게 땡겨서 한 2년 정도 전세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버티고 있으면은 그 대출을 갚고 있는 액수보다 2년 사이에 집값이 올라가는. 오르는 게 훨씬 크다 보니까 할 만한 투자 상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네.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비판도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 물론 거기는 비싸서 못 사지만 네.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시겠지만 계단형입니다. 위가 올라가면 밑에서 무조건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강벨트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에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강남 3구, 마용성, 양천, 영등포 이쪽으로 계속 퍼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예전에는 그냥 양극화로 치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계단식으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선도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사금융 대출, 대부업 대출이 좀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젠가는 좀 규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못 받으니까 네, 지금 뭐 2금융, 3금융 하여튼 가다가 이제 대부업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잘 안 되니까 네네. 어쨌든 나중에 뭐 한 1, 2년 빌렸다가 그동안에 이자는 좀 비싸지만 내고 그
그 사이에 집값 오르는 게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된다는 거고 나중에 네. 또 뭐 대환 대출 뭐 네. 이런 것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방식으로 또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여튼 집값 잡기 위한 여러 대책 규제들이 잘 안 통하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런 거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점점 뭔가 꼼수만 많아지는 것 같고 굉장히 어제도 정프로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이런 규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하게 가는 게 네. 규제라기보다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가는 게 오히려 꼼수를 그냥 안 만드는 방식이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뉴스까지 체크를 하고요. 우리 류종훈 기자는 또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이 중국 반도체 우려를 계속 하긴 했었는데 네.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오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황 보시는 분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CXMT가 이제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이제 증설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돈을 받아서 이제 증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증설에 의한 물량 증가를 벌써부터 이걸 우리가 시장에 대입해야 되는 건지 너무 과도한 거 아닌지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물론 좋게 보려면 좋게 보고 나쁘게 보려면 나쁘게 볼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왜 떨어지는 데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네. 참 이걸 냉정하게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러나 또 주식시장은 늘 선반영 미리미리 네. 또 걱정하고 네네. 예, 미리미리 좋아하고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니까. 네. 그러나 중국 반도체가 아닌 국산 반도체로 만든 최고의 제품들이 또 있습니다. 네. 삼성 갤럭시 폴더 접히는 거 세 네. 종이 있지 않습니까? 오. 이번에 이제 나온 이 제일 주인공은 얘인 것 같아요. 여권 크기. 네. 여권 크기에서 딱 폈을 때 가로로 더 넓어지는 이 집. 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렇죠. 계속 그 시리즈.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딱 그거잖아요. 그렇죠. 요건 네. 이제 플립. 플립이고. 네. 네. 이 플립 사랑도 하여튼 대단했는데. 플립. 네. 플립. 근데 이제 이번엔 하여튼 이 친구가 주인공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갤럭시 폴더블 8, 8. 사전 예약이 켜려면 신호음이 들릴 때까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처음 또 이렇게 핸드폰 사갖고 딱 개통할 때, 네. 요 화면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요게 지금 갤럭시. 이번에 새로 나온 그 갤럭시. 네. 진짜 얇아요. 이번에 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 2분기 스마트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발표가 됐어요. 거기서 시장 점유율 올라간 그 회사가 딱 두 곳이 있는데 네. 애플과 삼성입니다. 애플과 삼성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핸드폰들은 대부분 보급형 핸드폰이잖아요. 비싼 그렇지. 핸드폰이. 예. 보급형 핸드폰은 요즘에 유가 올라가죠, 반도체가 올라가죠. 이게 그 가격을 버티지 못해서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애플은 일단 삼성전자는 가격 안 올렸고요. 애플도 가격 안 올렸는데 이제 다음 모델에서 가격 올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애플은 미리 사자가 있는 것 같고 삼성은 이제 일단 올 초에 또 신제품을 내놨는데 그때 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아서 엄청 잘 팔렸다 합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지금 거의 보니까 시장 점유율 거의 40%예요. 그래요? 네, 40%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 왠지 싼 거를 비싼 가격에 사는 건 좀 싫지만 비싼 거를 오르지 않은 가격에 사는 건 되게 좋잖아요.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한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가격 이야기죠 이거. 네.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여튼 이번에 잘 해보시고 대략 가격이 요 여권 사이즈 새로 나온 거 요 네. 친구가 한 156만 뭐 요 정도 아마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한 30만 원 정도 더 비싼 네. 80만 원 정도 가격이 되는 것 같고 요거는 굉장히 저렴하고 플립은 네. 그래서 여러분 플립이 더 저렴하군요. 플립이 훨씬 저렴하죠. 어. 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어떤 곳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네.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또 사전 예약으로 처음 딱 받아보고 친구들하고 자랑하는 그런 맛이 느낌도 있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요 새로 나오는 갤럭시 폴더 그리고 플립 그리고 느낌이 되게 좋네. 이게 만지는데 네. 이게 매트. 매트한 느낌. 그게 되게 좋네요. 진짜 얇습니다. 그리고. 네네.
와 이렇게 얇을 수 있나? 내게 와 이게 이렇게 얇을 수 있나 이게? 저도 예. 그냥 예. 그러니까 제게 이제 케이스를 끼우긴 했는데 네. 케이스 끼운 거보다는 더 얇아요. 두 개 접힌 게 와. 그러니까요. 예. 정말 얇습니다. 케이스 한번 빼볼까? 예. 자, 네. 하여튼 요거 사전 예약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요 아래 링크 넣어드렸으니까 걸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 갤럭시 새로운 폴더 그리고 플립 제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돈가스는 금왕 돈가스. 네, 요거 그 성북동에 아주 유명한 돈가스죠. 네, 그렇죠. 금왕 돈가스 뭐 수요 미식회에도 출연을 했던 아주 유명한 돈가스이기 때문에 이름만 말씀드리면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등심 4팩, 치즈 돈가스 4팩 이렇게 갑니다. 네. 여기 이제 빵가루와 습식이 들어가서 굉장히 그 바삭하지만 촉촉한 속은 네. 촉촉한 네, 거기에 이제 식감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로 아주 그 애들 진짜 좋아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진짜 바삭바삭한 게 이에 낄 정도로 바삭바삭하네요. 맛있다. 네. 자 이제 이거 먹기 시작하면 과자 먹을 필요가 없죠. 바삭한 거 이미 하루 다 충전이 됐으니까. 네. 네, 요거 금왕 돈가스 8팩 8팩이 가는데 39,800원입니다. 네. 39,800원. 네, 한 팩당 뭐 한 5,000원도 안 되는 거죠. 자, 요 금왕 돈가스 소스가 100g 그다음에 고기가 요 돈가스 요게 한 네. 50g짜리 가고 소스가 100g 가니까 굉장히 넉넉한 소스로 네. 맛있게 밥이랑 같이 아니면 술안주로도 드실 수 있는 금왕 돈가스. 네. 바삭한 금왕 돈가스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저희는 바로 출발합니다.